그 옛날에 과학자들이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쓰는 그 방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정도의 가설을 세우고요.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겁니다. 검증. 뭐 이쪽 방향에서 한번 검증하고 또 이쪽 방향에서 한번 검증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한번 검증해서 교차로 뭐 여러 가지로 검증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검증해서 이 가설이 맞나 안 맞나 탐구를 하고요. 그래서 가설이 맞으면은 이거를 뭐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검증 기법이 또 바뀌면서 그 옛날에 그 진리라고 했던 과학적 그 진리들이 또 무너지기도 하죠. 무너지기도 합니다.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주식시장의 원리 그리고 주식의 어떤 독특한 생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. 나름의 또 주식시장에서 또 가설을 나름대로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? 가설과 그 검증해서 주식 시장의 원리와 뭐 생리를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이제 차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 뭐 올랐으면 몇 프로 뭐 어떤 사람은 33% 빠지면 한번 반등이 일어난다. 근데 이건 명확한 그 종목에 따라 다르고 그때의 뭐 시황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. 그냥.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. 여기서 뭐 올라갔으면은 옆에 뭐 60일선에 한번 맞고 튕기고 아니면은 뭐 121선에 한번 맞고 튕기고 뭐 241선에 한번 맞고 다시 반등을 하네. 이것도 그죠. 그냥 나름의 뭐 확률과 통계로서 뭐 70%뭐 80%는 되는데요. 뭐 100%는 없어요. 뭐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. 뭐든지 이제 100%는 없는 거죠.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저도 주식을 좀 하면서 제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뭐 검증을 좀 해왔다고 생각해요.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차피 주식하는 100%는 없지만 이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흐름을 알 수가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뭐 주식은 뭐 대응의 영역이다. 대응이 뭐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주식을 정확하게 예측만 할 수 있다면 대응 뭐 한다는 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명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된다.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. 이 말은 예측이 예측을 하되 예측을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. 예측은 거의 다 틀리니까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좀 쌓아온 게 있으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아니면 또 틀렸다 싶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. 그죠? 대응 영역이라고 뭐 대응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측해서 선점을 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이죠. 근데 하여튼 종합 주가 지수 차트에서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세예요. 이게 점점 내려데 여기서도 뭐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. 여기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급반등을 이뤘거든요. 여기서 점점 내려가는데 특히 이제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도 재개되고 그죠? 외국인들 들어와서 공매도를 세릴 거예요. 그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쭉 빠져 있으면은 공매도 치기는 무섭겠죠, 걔들도. 근데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면은 공매도를 심하게 한번 칠 겁니다. 그래서 한 5월 3일 전까지 저희가 적절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. 이제 60일선 한번 맞고 올라왔다가 지금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제가 보는 견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는데
이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것도 뭐 좋지도 않고 이런데 사실 좋진 않아요.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. 60일선을 한번 맞고 올라왔죠. 그 다음에 60일선이 살짝 깨집니다. 깨져서 한 120일선 그 60일선 그 이 사이의 어둠에쯤에서 살짝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사이 어둠에쯤에서 살짝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음에는 요 121선을 또 한번 맞습니다. 121선을 121선이죠. 이렇게 어디 뭐 고리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.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낮아지는데 60일선을 뭐 살짝 이렇게 깨는 둥만 해다 올라왔다가 지금 60일선에 걸려 있죠. 근데 이게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요. 조금 내려와서 요 60일선과 121선 사이 요 정도까지 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겠죠. 올라와서 이렇게 걸쳤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여기 뭡니까 121선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등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. 지금 저점이 점점 내려오니까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. 반등했다가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죠. 고점도 낮아지는 추세고 당분간 60일선과 120일선 요 사이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또 반등했다가 또 저점이 좀 낮아지고 다시 떨어져서 한 120일선 이 정도 되지 않을까. 5월 3일 공매도 시작되면 또 외국인들이 귀환을 하겠죠. 5월 3일날 공매도 되고 4월 선거도 끝났겠다. 5월 3일날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이에요. 예상인데 경제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잖아요.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여기는 언제냐? 이때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121선을 지켜줬죠. 여기도 여기 처음에 빠질 때는 뭐 60일선 지키고 뭐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고 빠질 때 봐야지. 빠질 때는 뭐 60일선 단반에 깨고 121선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작살이 났네 완전히. 이런 게 한번 올 것 같아요. 올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은 이때 고점 이후로 우리나라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박스권으로 근 10년을 갑니다. 그죠? 박스권으로 근 10년을 갔다가 한번 크게 오른 다음에 하락했죠. 그리고 코로나를 맞아서 다시 올랐는데 여기서 무한정 간다 이거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박스권을 이루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옛날보다 박스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루지 않을까. 이때는 뭐 2000선에서 위아래로 겁나게 흔들었는데 2000선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너무 저점이죠. 2000 2000 몇백 선에서 박스권을 이룰 것 같아요. 3000선은 운 좋으면 한번 닿았다가 내려오던가 해서 2000과 3000선 사이에 어느 선에서 박스권 이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예요. 흔히 이러잖아요. 주식에서 빠졌을 때 무조건 들어가라 이런 말이죠. 여기서도 빠질 때 들어가서 커먹었고 여기도 들어갔으면 커먹었죠.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돈의 가치가 이때 100만원하고 이때 100만원하고 돈 가치가 틀려요. 돈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점점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빠지면 들어간 사람이 항상 돈을 먹어요.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. 기업이 존속하는 한 빠질 때 들어가면은 먹는다.
상폐 안 당하는 기업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먹는다. 요 관점에서 주식을 접근하는 게 제가 좀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경험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. 주식의 생리. 주식 시장에 존속하는 기업이 많이 빠졌을 때, 상폐한다는 기업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. 네, 시간이 흐르면 돈 가치는 점점 하락하니까 우리나라도 우상향이죠. 미국 같이 크게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. 낙관주의자가 성공한다. 성공한 비관론자는 없다.